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난 BTS RM 발언으로 시작해서 블랙핑크의 팬더까지 중국 네티즌이 발끈하는 모습을 AP통신, 영국 BBC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RM 발언에 대한 중국 반응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유행한다는 말을 구사할 때 뒷부분에 파장, 파도를 붙이곤 합니다.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도 제1파, 제2파라고도 말하고 1차 유행, 2차 유행이라고도 하죠. 파, 류, 한자로 물결파나 흐를류를 사용합니다. 뜬금없이 한자를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물의 흐름은 작을 때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그것이 너무나 큰 흐름이 될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말의 한자가 아직도 쓰여지는 이유는 중국의 문자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문자에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라 통칭되고 있는 K-팝, K-드라마, K-영화, K-방역 등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의 것이 유행은 이젠 작은 물결이 아니라 엄청난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국의 K-팝 스타의 작은 발언이 중국 대륙을 들썩이게 하고 일본의 여론을 만들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만들게 합니다. 그 결과 AP통신이나 BBC 같은 메이저 언론에까지 이 작은 에피소드를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되죠. 그럼 이 K-팝 가수들의 발언을 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란 한번 흐르게 되면 그것이 문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는 중국이 한류의 흐름을 경계하고 있고 그 중국의 행동을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이 불을 지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이 한류의 흐름이 아직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장의 한류를 미연에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착각이죠. 한류가 작은 파도에 불과했다면 이미 2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작은 파도는 이젠 작은 물결이 되었겠지만 이제 전 세계의 흐름으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전 모든 영화나 드라마 속 아시아의 배경이 일본이었던 설정이 이젠 한국으로 바뀌고 있고 메이저 영화에서 한국의 도시 배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작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AP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걸그룹 팬더 스턴트 중국에서 분노.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가 껴안은 아기 팬더가 참여한 홍보 스턴트가 중국의 일부 사람들에게 분노한 발언과 사과 요구를 일으켰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해외에서 태어난 동물을 포함하여 외국 동물에 대여한 모든 팬더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중국에서만 자생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그들이 국가적 상징으로 여기는 표현에 특히 민감합니다. 서울 근처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아기 팬더를 안고 있는 걸그룹의 동영상에 대한 분노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턴트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위반했습니다라고 협회는 말했습니다. 동물원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에 대한 중국 방송사 CCTV에 보고서를 게시한 댓글에서 사용자는 밴드와 경영진의 사과와 동물원 자체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이고 판다를 적절하게 돌볼 수 없거나 돌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블랙핑크와 같은 K-팝 밴드는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광활한 중국 시장에서 명성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는 특별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중국의 집권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독립 대만 정체성에 대한 지지 또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는 국영 언론과 중국 외교관에 의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인과 일본인과 함께 이러한 공격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희생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뒤 한국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관영 언론은 RM의 발언을 1950년에서 53년 전쟁에서 남한을 합병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동안 북한군과 함께 싸웠던 중국을 때렸습니다. 이 폭발의 힘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홍보자료에서 BTS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에 반대하는 미국 대미사일 체제를 위해 한국에 토지를 제공한 한국 소매 및 엔터테인먼트 거대 롯데의 중국 사업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블랙핑크의 경우 그 효과는 더욱 덧없는 것처럼 보였고 밴드의 경영진은 비디오를 삭제하고 공식적인 사과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리얼리티 TV쇼에 사용할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은 사진 촬영이 동물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밴드 멤버들이 아기 팬더를 안고 있을 때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우상을 방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RM 발언의 중국 비판을 지적하는 해외 반응입니다. 중국은 왜 BTS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란 스레드의 해외 반응입니다. 딱히 관심 가질 거 없어. 못된 사람들이 또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거야. 어휴. 애초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일이잖아. 왜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라는 거야. 진짜 한심해서 그만 좀 괴롭혀라. 확실히 질싸움을 걸고 있는 거지. 그들의 손해야. RM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자기들이 언급이 안 돼서 감정이 상한 거야. 그래서 BTS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 RM이나 BTS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 스포츠로 예를 들어볼게. 이건 마치 결승전에서 두 팀이 싸웠는데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와서 왜 우리는 뉴스에 껴주지 않냐고 징징대는 꼴이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BTS는 잘못된 말을 한 게 하나도 없다고. RM은 중국인들한테 아무 말도 한 게 없는데 왜들 저러는 거야. 어쨌든 가짜 아미가 이 팬덤을 떠나게 돼서 좋네. 지난 역사랑 아무 상관없이 BTS는 이런 이슈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중국 말고 인도, 아프리카로 무대를 옮기기 좋을 때인 듯. 굿바이 차이나. 중국은 정말 자기들이 뭐라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네.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을 보이콧할 거야. 잘 봐. 관심 종자들 진짜 장난하는 거야 뭐야. 중국이 BTS에게 질 싸움을 걸고 있는가? 당연하지.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맹세하는데 저 안떼들은 BTS를 끌어내리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하지만 BTS한테 아미가 있는 한 무엇도 그들을 무너뜨릴 순 없지. 저들은 BTS의 명성과 성공을 지켜보고는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으려 하는 거야. 진짜 엄청 예민하게 구네. 관심 끌려고 BTS를 이용하는 거라고. 맞아, 저들은 질싸움을 걸고 있는 거야.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이네. 좀 넘어가자 이 사람들아. 곧 새 앨범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사와 댓글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전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과 교류가 적어지고 이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으로 막강한 인구를 소유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의 한류의 흐름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고 일본까지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많은 아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류 초창기에 거의 모든 한류의 수익이 중국과 일본에 치중되었고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한류의 흐름을 위축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이 한류의 흐름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중국, 일본의 영향을 그다지 크게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사가 중국과 일본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스폰서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것은 경제적 원리로 충분히 이해해줘야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한류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